베를린 공장에서 곧 전기차 생산. 테슬라, 닷새간 25% 급반등. 테슬라 주가가 급반등하고 있다. 2일에 1.80% 오른 879.89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5일간 25.55%나 급등했다. 지난달 16일부터 23일까지 5거래일 동안 17% 급락한 뒤 다시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5거래일간 테슬라를 집중 매수한 한국 투자자들은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게 됐다. 테슬라가 반등한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독일 베를린 공장이 조만간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다. 베를린 공장은 연간 50만 대 이상의 차를 생산하는 유럽 전초기지다. 테슬라의 유럽 시장 점유율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이유다. 테슬라의 지난해 판매량은 93만 대, 올해는 150만 대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생산량이었다. 독일 공장이 생산을 시작하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시장 일각에서는 테슬라가 올해 200만 대 가까운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프리몬트 60만 대, 중국 상하이 45만 대, 독일과 미국 텍사스 오스틴이 각각 50만 대다. 또 다른 이유는 배터리 내재화다. 테슬라는 지난달 4680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모델 Y를 올 1분기에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오스틴 공장에서 만든 배터리다.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스텔란티스와 현대차 등이 전기차 출시에 가속도를 내는 것도 테슬라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애플카, 한국산 F12GA로 달린다. 애플이 개발하는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에 한국산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기판이 탑재된다. 기판 종주국인 대만과 일본 기업을 따돌린 것이어서 시장의 파장이 예상된다. 애플은 연내 애플카 공급망 선정을 마무리하고 시제품 개발에 돌입한다. 애플은 국내한 기판 업체와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F12GA 기판 공급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F12GA 기판은 반도체 칩을 메인 기판과 연결하는 고부가 반도체 인쇄회로 기판이다. 자율주행차 완성에 필요한 핵심 부품이다. 공급 논의는 상당히 진전됐다. 해당 업체는 애플카 실무진과 F12GA 샘플을 주고받고 양산전 초기 신뢰성 시험 통과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애플이 다른 부품보다 기판 제조사 선정을 서두른 이유는 기판 공급난 때문이다. 현재 F12GA 기판은 제조사 수요 예측 실패와 정보기술기기 수요 폭발로 공급자 우위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2026년까지 F12GA 공급 부족을 예상한다.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게 애플 전략이다. 애플은 이르면 2024년 애플카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기판 시장의 판도 변화도 예상된다. F12GA는 일본 대만 업계가 한국보다 업력이 길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높다. 한국 업체는 상대적으로 F12GA 시장 진출 시기가 늦다. 하지만 애플은 한국 기업이 빠른 기술 개발과 납기 대응 속도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F12GA 구조와 생산 체계가 유사한 다른 고부가 기판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쟁력을 다져와 F12GA 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갖출 것으로 내다봤다. 애플은 해당 업체의 대규모 시설 투자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카는 아직 구체적인 스펙과 성능이 확정되지 않았다. 애플은 특히 한국 전장업체와 기판 기업 여러 곳을 물색해 최종 SCM을 확정할 계획이다. 부품업계 관계자는 애플은 카메라, 기판, 배터리 등 핵심 부품 분야에서 한국 업체의 관심이 가장 높다면서 물밑에서 활발하게 SCM 선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 올해 자동차 생산량 전망 40% 하향에 주가 14% 급락.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 그룹은 올해 자동차 생산량 전망을 최대 40%까지 낮추자 주식거래 시장에서 주가가 폭락했다. 루시드는 공급망 제약과 부품 품질 문제를 인용해 생산을 초기 기대치인 2만 대에서 1만 2천에서 1만 4천 대로 줄였다. 루시드 CEO 피터 롤린스는 성명에서 이는 우리가 직면한 특별한 공급망 및 물류 문제와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끊임없는 집중을 반영한다. 우리는 기술 리더십과 우리 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감안할 때
엄청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고 자신했다. 롤린스는 지난 28일 투자자들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문제는 반도체 칩의 지속적인 글로벌 공급망 부족보다는 유리 및 카펫 등과 같은 원자재 부품과 관련이 있다. 이 문제는 약 250개 공급업체 중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의 첫 번째 전기 자동차는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이라고 하는 16만 9천 달러짜리의 세단이다. 지난해 가을에 소매 생산을 시작한 이래로 회사는 애리조나의 새 공장에서 400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했다. 이 회사는 28일에 4분기 동안 125대를 포함해 300대 이상을 고객에게 인도했다고 발표했다. 롤린스는 루시드가 그라비티라는 전기 SUV의 두 번째 차량 출시도 2024년 상반기로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처음에는 2023년으로 예상되었다. 그는 그라비티 출시 지연이 제품을 개선하고 출시해서 모범 사례를 적용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시드는 지난해 4분기 실적 보고의 일환으로 생산 예측 및 판매를 공표했다. 이 자동차 제조업체는 지난해 4분기에 2,640만 달러의 매출과 1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 2021년에 48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7월 기업 인수목적 회사 스펙 거래를 통해 공개된 루시드의 주식은 28일 주당 10% 상승한 28.98달러에 마감했다. 회사의 시가총액은 477억 달러다. 스펙이란 여러 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아 일반적으로 3년 내에 장외의 우량업체를 M&A할 조건으로 특별 상장하는 서류상의 회사를 의미한다. 루시드는 현재 자동차 고객 예약이 2만 5천 대를 초과하여 24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인 매출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1만 7천 대에서 증가한 수치다. 루시드는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첫 번째 국제 조립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확인했다. 롤린스는 공장이 2025년에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최대 생산 능력은 15만 대가 될 것이라고 공개했다. 바이두, AI 스마트 클라우드 신사업 집중. 고성장 노린다. 중국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바이두가 스마트 클라우드 사업에서 호실적을 달성하며 4분기 흑자 전환을 달성했다. 바이두는 최근 주력 사업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전환하고 있어 향후 성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바이두는 전거래일 대비 2.29달러 내린 160.57달러의 장을 마감했다. 전날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 바이두의 주가는 10.42달러 뛴 162.86달러를 기록했다. 바이두는 전날 실적 보고서를 통해 2021년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한 331억 위안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컨센서스를 3% 웃도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4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줄었다. 순이익 규모가 비록 크진 않지만 전분기 165억 5,900만 위안의 적자액과 비교하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다. 바이두의 4분기 호실적은 스마트 클라우드 서비스와 AI 등 비광고 사업이 이끌었다. 비광고 사업부는 크게 AI 클라우드, AI 비서, 자율주행, 에이스 스마트 교통 사업부가 포함돼 있다. 광고 수입을 주축으로 하는 온라인 마케팅 부문은 1%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비광고 부문은 전년 대비 71%로 크게 늘었다. 바이두는 올해 자율주행차를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바이두의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로보택시, 알폴로 고의 서비스 횟수는 4분기 21만 3천 회로 직전 분기 대비 2배까지 증가했다. 알폴로 고는 현재 등 8개 도시에서 운행 중이며 베이징, 충칭, 양취안 3개 지역에서 유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바이두 경영진은 자율주행 기술과 회사의 AI 플랫폼 듀얼의 누적 매출은 향후 80억 위안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바이두는 중국 전기차 판매량의 2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BYD와 전략적 계약을 체결했다. 회사는 향후 몇 년간 BYD의 신차의 아폴로 내비게이션 파일럿, 자율주행 발렛 파킹 시스템 등 자율주행 기술을 제공할 예정이다. 백승의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바이두 경영진은 올해도 AI 클라우드가 업계의 평균을 웃도는 호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샤오두 OS 또한 견조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바이두 신사업의 장기적인 성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리비안 주가 13.49% 폭락, 53.56달러 기록. 리비안의 주가가 폭락했다. 리비안의 주가는 2일 뉴욕 증시에서 전거래일보다 13.49% 폭락한 53.56달러를 기록했다. 뉴스1에 따르면 미국의 투자은행 웰스파고가 리비안의 목표가를 하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웰스파고는 전기트럭 제조 전문업체인 리비안의 미래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목표가를 하향했다. 투자 등급은 보유로 그래도 유지했지만 목표가를 110달러에서 70달러로 하향했다. 그리고 전기차 업체 리비안 공장의 조지아주 신공장 건설 찬반 문제가 조지아 주지사 선거까지 번지고 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 등 기존의 공화당 세력은 신공장 건설을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공화당 내 경쟁자인 데이비드 퍼듀 전 상원이 이를 적극 반대하면서다. 캠프 주지사는 리비안 공장 건설이 7,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이를 경제적 업적으로 삼고 추진해왔다. 캠프 주지사의 올해 예산안에는 리비안의 건설 관련 비용 지원비 1억 2,500만 달러가 포함돼 있다. 아울러 그는 리비안의 일자리와 연계된 수억 달러의 세금 우대를 약속했다. 조지아 주지사 출마 선언을 한 민주당의 스테이시 아브람스도 리비안의 친노조 정책을 칭찬하고 일자리의 유입을 환영하며 공장 건설에 찬성했다. 그러나 현재 리비안 공장이 들어설 소셜서클 주민들은 신공장 건설로 인한 교통정체, 수자원 오염 빛 공해 등을 우려하며 공장 건설 반대에 나선 상황이다. 퍼듀 전 상원의원은 2일 리비아 공장 반대 시위에 참여해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리비안 공장 개발 사업을 철회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지사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기를 거부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퍼듀 전 의원의 반대는 순전히 정치적인 의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가 연설 도중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가 리비안에 투자한 사실을 언급했는데 소로스는 민주당 기부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이를 통해 리비안 공장 건설을 정쟁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코디 홀 캠프 주지사 선거 캠프 대변인은 이에 대해 퍼듀가 표를 더 얻기 위해 앞뒤를 안 가리는 것이라며 퍼듀의 주장은 7,500개의 일자리를 조지아로 밖으로 보내자는 뜻이라고 비판했다.